전국에 계신 오토보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토보 코리아에서 주제를 꾹 누르면 세미나가 쭉 나오는 세미나 자판기 송창호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세 번째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첫 방송, 또 두 번째 방송, 이렇게 세 번째까지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저희 또 오토보 코리아에 계시는 그런 스태프분들, 그분들의 어떤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유익하시다면은 다음부터 계속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힘을 많이 주시면 계속적으로 힘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주제들 여러 가지 중에서 하지의지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제가 하게 되는데, 하지의지에서 라이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PPT 영상하고 저희가 실제 제품 같은 거 영상하고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실시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질문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물론 퀴즈가 있습니다. 선물도 큰 게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참석해 주시면 귀한 시간 내주신 게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영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페이지, 네. 예.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로 저희가 이제 열었죠. 오늘 할 주제들은 라이너의 세 가지 재질에 대한 특성, 그리고 재질에 따른 적합한 환부와 서스펜션, 이제 흔히 위닝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라이너의 재질에 대해서 그런 제품 소개, 그리고 항균 라이너는 무엇인가, 환부 관리 용품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의지를 크게 나눠 봤을 때 마인드맵으로 보시면 크게 뭐 발, 무릎, 그리고 소켓 테크놀로지, 아답터,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고관절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제를 삼아서 세미나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인드맵으로 나눠놨는데, 지난 이틀 전에 했던 것이 바로 소켓 테크놀로지 중에서 서스펜션에 속한 그 중에서 석션 밸브 이렇게 했었고요. 오늘은 저희가 소켓 테크놀로지에 속해 있는 라이너, 거기에서 실리콘, 폴리우레탄, 그리고 코폴리머, 그리고 항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지 착용자의 보행 시에 이제 소켓 내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행을 할 때, 보행을 총 8단계로 흔히 나누게 되는데, 8단계 중에서 소켓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 속에서의 환부가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러다 보면 빨리 걷거나 이러기도 힘들어지고 활동하는 것들이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평소엔 내가 활동 등급이 높았던 사람이지만 점점점 낮아지게 되죠. 그렇게 소켓 내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충격력, 그리고 장력, 회전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충격력은 우리가 걸어 나갈 때 뒤꿈치 닿기, 초기 접지기, 그리고 힐 스트라이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초기 접지기 할 때 뒤꿈치를 밟으면서 오는 그 충격이 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뭐 환부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잘 못하게 되는데, 라이너나 발의 기능이나 재질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활동 등급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라이너의 재질을 선택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할 수가 있고요. 장력은 이제 육각기, 다리가 공중에서 떨어져 있는 육각기에서 진자 운동, 저희가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는 거죠.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그래서 발 있는 부분이 무게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걸어 나갈 때 그 서스펜션의 그 종류에 따라서 움직임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력이 완전히 밀착돼서 붙어 있으면 활동을 빨리 할 수가 있고요. 많이 피스톤 현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움직이게 되면 불안감이 생기면서 빨리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활동 등급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전력이 있습니다. 회전력은 입각기, 다리가 디뎌 있는, 땅바닥에 디뎌 있는 상태를 입각기라고 하는데, 그 입각기 상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서스펜션의 종류와 소켓의 형태에 따라서 그 회전력의 움직임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하퇴, 무릎 아래 절단일 때 소켓을 거의 삼각형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 잡아주는 모습을 삼각형으로 하게 되는데, 그 형태에서 회전이 잘 되지 않도록 잡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하지만 서스펜션의 종류를 석션으로 바꾸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액티브 버큐민 하모니라든가 이러한 장치들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음압이 굉장히 강해서 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원형에 가까운 내환부 모양과 동일한 원형에 가까운 소켓이 돼도 전혀 회전력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활동 등급을 설명을 드렸는데 총 4단계로 나뉩니다. 저희는 이제 모빌리티 시스템, 움직임에 대한 활동 등급을 모비스라고 흔히 말을 하고요. 모비스를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 오토복에서 활용을 하는 거긴 하지만 유럽권에서는 다 모비스를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비스 활동 등급 4단계로 이제 환자분들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K레벨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K레벨은 지금 저희가 4단계로 나눠 놓은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5단계로 나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모비스 1 1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실내 보행자입니다. 실내에서 침대나 거실, 화장실 그리고 그런 곳에서만 활동을 안정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에 보행자가 모빌리티 그레이드 모비스 1에 해당되고요. 2는 제한적인 실외 보행자, 실내 생활을 많이 하면서 의지를 이용해서 속도를 늦춰 걷거나 잔걸음을 할 수 있고 컨디션에 따라서 장시간 그리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가 모빌리티 그레이드 2에 속하죠. 그리고 자유로운 실외 보행자는 모빌리티 3, 모비스 3에 해당이 됩니다. 일상생활을 직장생활이라든가 외부생활을 많이 하시는 그런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의지를 이용하고 평소 속도에서 좀 더 빠른 보행 속도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수준이 있는 분들이 모비스 3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모비스 4 같은 경우는 가장 활동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가 가능한 실외 보행자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지 사용자, 절단 장애인 분들을 만나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 방송을 절단 장애인 분도 들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분들도 나 자신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시면 내가 1이나 2나 3나 4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1에, 완전히 2에 이렇게 국한시킬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1, 2에 해당되는 분, 2, 3에 해당되는 분, 3, 4에 해당되는 분 이런 식으로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제품이 뭔지 나에게 맞는 재료가 뭔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3가지 재질의 라이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리콘 라이너고요. 실리콘은 SIL이라고 쓰기도 하고 저희가 명명하는 것은 스케오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제 광범위한 제품명이 되겠고요. 스케오 라이너 이러면 실리콘 라이너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3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신축성, 압축력, 고정력 그래서 별이 3개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요. 신축성은 1개에 해당됩니다. 실리콘을 가지고 좌우로 많이 당기려고 할 때도 잘 안 늘어나죠. 그래서 신축성은 별 3개 중에 1개를 받았고요. 압축력, 환부를 라이너로 신었을 때 환부를 꽉 잡고 있는 그 압축력을 뜻합니다. 그거는 또 가장 강한 축에 속하는 별 3개고 환부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장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환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고정하는 힘, 그걸 이제 고정력으로 봤을 때는 라이너가 이미 내 환부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고정력 또한 별이 3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김미니언즈 어제도 또 참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질문을 바로 주셨어요. K레벨의 경우 5단계를 하셨는데 모비스에서 뭐가 추가됐다고 볼 수 있나요? 하셨는데 추가된 건 아니고요. 1, 2, 3, 4를 좀 더 세분화해서 1, 2, 3, 4, 5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K레벨 2 정도에 해당하면 모비스 그레이드 1이나 2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K레벨 5라 그러면 무조건 모비스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K레벨 4 정도에 해당되는 분이면 모비스 3나 4에 해당되는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리콘의 특장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현가 기능입니다. 실리콘은 잘 잡아준다. 이게 대표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징은 세척이 아주 용이하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 많이 땀이 묻거나 때가 묻거나 했을 때 살균 소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은 좋은 게
끓는 물 최대 120도에다가 넣어서 끓여버리면 됩니다. 아주 살균 소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도 좋고요. 대신 천이 붙어 있거나 이제 캡이 붙어 있는 형태의 라이너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실리콘인 경우에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내구성이 아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너 3가지 재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3가지 중에서 실리콘이 내구성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피부 고정력이 어떠한 재질보다 우수하고 환부 압박력이 어떠한 재질보다 우수하고요. 탄성에 의한 길이와 둘레의 복원력이 아주 빠릅니다. 다음 어떠한 환부에 적합한 재질인가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알고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부분입니다. 단단한 환부 조직, 그러니까 환부가 살이 아주 그냥 뼈처럼 단단하다라기보다는 약간 근육질의 느낌, 환부가 전체적으로 만졌을 때 물렁물렁하지 않고 그래도 운동한 느낌의 그런 단단한 느낌이 있을 때 단단한 환부 조직이라고 흔히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실리콘이 아주 적합하고요. 그리고 환부 모양이 원통형일 때 꽃갈형, 원추형이 있죠. 그리고 꽃갈 모양이 아니고 거의 일자, 원통으로 되어 있는 형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원통형인 환부에는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뼈 돌출부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뼈 돌출부가 있는 분들에게도 흔히 실리콘 라이너를 쓰기 때문에 실리콘을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뼈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의족을 사용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아프냐라고 해서 소켓을 거기를 막 크게 살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인을 못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돌출부가 많은 경우에는 실리콘이 아닌 다른 재질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활동 등급은 1에서 3에 해당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2에서 3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리콘의 사용량은 거의 한 70%에서 80%가 실리콘을 사용한다라고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TPE 또는 코폴리머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재질입니다. 자, 코폴리머는 저희가 또 명명하기로는 칼레오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이름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내용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TPE, 서모플라스틱 엘라스토머, 이거는 뭐냐면 열 가소성이 가능한 그런 이제 고무 재질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실리콘 젤이라고도 타사 제품에서는 부르기도 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코폴리머는 우측에 신축성, 압축력, 고정력을 보면 신축성이 아주 좋습니다. 열 가소성도 좋지만 일단 신축성이 좋아서 라이너의 사이즈가 촘촘하지 않게 듬성듬성 나옵니다. 그리고 압축력은 신축성이 좋다 보니까 압축력은 좀 낮고 고정력도 좀 낮은 편에 속하죠. 특장점은 대표적인 특장점이죠. 피부 보호 기능. 그래서 흔히 피부가 안 좋다 그러면 코폴리머 쓰시면 됩니다. 신축성이 아주 좋고 열 가소성이 좋고 의료용 미네랄 오일인 화이트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척이 아주 용이하고요. 환부의 땀 배출을 줄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열 가소성이라는 설명을 드리면 열을 가했을 때 그 형태를 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TP 코폴리머 라이너 6Y9 시리즈인데요. 그 라이너를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뭐 한 달 정도 착용을 했을 때 그 환부 모양에 맞춰서 라이너가 형태가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벗었다 신었다 해도 자기 환부 모양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그대로 신으면 되구나를 눈으로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실리콘은 이제 그렇지 못하죠. 열가소성이 전혀 없죠. 이 TP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맞춤형이라고 그런 형태가 필요하신 분 환부일 때는 또 사용하시기도 좋겠습니다. 어떤 환부에 적합한 재질인가요? 당뇨, 절단 등 피부가 연약한 환부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절단되는 원인 중에 당뇨 또는 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액티브하지 않고 조금 병을 지내신 상태에서 절단을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피부도 굉장히 텐션도 떨어져 있고 피부도 많이 연약하십니다. 그래서 상처가 또 나면 당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TP, 코폴리머 라이너를 사용을 하시면 당뇨 환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조한 피부, 보습이 필요한 환부, 그리고 땀이 너무 많이 나는 환부, 이런 부분들은 의료용 미네랄 오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우측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그 파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 화이트 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형태들이
이렇게 원소들이 다 모여 있는데 화이트 오일이 빠져서 피부로 가서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단점도 될 수 있는 게 일반적으로 라이너를 저희가 2년 정도 쓴다라고 보통 봅니다. 하지만 TP 라이너는 상대적으로 실리콘보다는 약하고요. 그리고 화이트 오일이 빠진 경우에는 굉장히 얇아집니다. 화이트 오일이 빠진 만큼 얇아집니다. 그래서 그 볼륨을 채우기 위해서 양말을 더 신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빨리 닳지? 뭐 왜 이렇게 얇아졌지? 왜 이렇게 갈변했지?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당연한 변화고요. 상대적인 그 차이인 거죠. 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환부에 사용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열가소성 때문이고요. 활동 등급이 낮거나 중간 정도인 분들, 모비스 그레이드로는 1에서 3인데 3을 또 굳이 낳으면 낮은 3에 속하는 환자분들입니다. 그래서 TP 코폴리머는 재질이 약하고 피부가 연한 분들에게 쓰고 하기 때문에 액티브한 분들에게 썼을 때는 금방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환부, 활동 등급이 낮은 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코폴리머는 피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폴리우레탄 라이너, PUR, 우레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자동차 범퍼 같은 경우도 보면 우레탄으로 되어 있죠. 충격 흡수로는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유네오라고 부르는 폴리우레탄 라이너는 신축성, 압축력, 고정력이 거의 중간 정도에 다 모두 속하고요. 대표적인 특장점으로는 충격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특수한 기능이 점탄성, 비스코 엘라스틱이라고 하는 점탄성인데요. 그것은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극강의 편안함. 어떻게 이렇게 편할 수 있지?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 편안하냐면 점탄성 때문입니다. 실리콘 라이너 같은 경우는 착용을 했을 때 압박력이 계속적으로 있죠. 착용한 동안에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환부의 부피가 변화가 계속 생기게 되는데 부피가 부었을 때는 또 그만큼의 압박력이 더 세지죠. 하지만 그건 이제 엘라스틱이고요. 점탄성, 비스코 엘라스틱은 우레탄만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그 장점은 뭐냐면 만약에 환부가 부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재질 자체들이 다 같이 늘어나 줍니다. 그래서 착용한 상태에 적응을 하면서 빈 공간을 재료들이 채워나가면서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움직여주는 게 바로 점탄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착용을 한 상태가 굉장히 편안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면 접촉식 소켓, 그 소켓의 모양이 삼각형이 아닌 동그란 소켓, 토탈 서페이스 베어링이라고 해서 TSB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소켓인데요. TSB 소켓을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라이너입니다. 그래서 원웨이 밸브, 석션 밸브를 이용할 때도 이 라이너를 써도 되고요. 액티브 버큐민 하모니나 DVS를 사용할 때도 폴리우레탄 라이너를 쓰시는 게 적합하기도 하고 올바르기도 하고 무조건적으로 써야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땀 흡수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땀 흡수력이 좋고 충격 흡수력이 아주 좋고요. 어떤 환부에 적합한 재질인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뼈 돌출이 아주 심한 환부, 깊은 상처가 있는 환부, 그런 환부에 폴리우레탄 라이너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이식 수술을 환부. 자, 여기서는 피부 이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코폴리머가 피부가 안 좋을 때 쓰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피부 이식을 했을 경우에 코폴리머와 폴리우레탄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부 이식을 한 경우지만 빨리 안정적으로 잡았고 액티브하신 분이고 뼈 돌출이 심한 분이다 라고 하시면 우레탄으로 가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피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골격이 아닌 피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하실 때는 코폴리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태나 감각이 민감한 환부, 그 환부 끝부분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찌릿찌릿하고 아프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의족을 사용하실 때 보통 거기가 아프니까 거기를 아예 개방해 주세요 라고 해서 소켓 아랫부분을 아주 크게 해서 윗부분만 꽉 눌러서 잡는다던가 하는 형태로 소켓 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인 것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혈관의 흐름을 막게 되고 피부 혈액순환이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폴리우레탄 라이너를 쓰시고 전면 접촉식 소켓을 제대로 적용을 했을 때 혈액순환도 훨씬 좋아지고 그 감각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나누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태나 감각이 민감한 환부에 적용이 되고 모든 활동 등급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13페이지에서 보시면 최상의 조합 안내표라고 해놨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실리콘, 코폴리머, 폴리우레탄 요 세 가지의 대테 라이너도 있고 하테 라이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서스펜션들은 끈으로 당기는 레니아드 타입, 키스라고 하는 제품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셔틀락, 패시브 밸브, 액티브 밸브, 그리고 하모니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DVS 시스템이라는 게 여기 갑자기 나왔습니다. 자, 한번 DVS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DVS는 원웨이 밸브가 있었고요. 패시브 버큐um, 그 다음에 액티브 버큐um인 하모니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중간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포트폴리오상의 중간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DVS입니다. 다이나믹 버큐um 시스템이라고 해서 DVS인데요. DVS는 이렇게 아답터가 있고 라이너가 있습니다. 아예 전용으로 다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네, DVS라고 6Y94 DVS 라이너가 별도로 있고요.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는 DVS 락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액티브 버큐um에 속하는데요. 왜 액티브 버큐um에 속하냐면 자, 착용을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걸어 다니게 될 때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밸브가 되는데 마이크에다 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바람 소리가 들리시나요? 슥슥슥 하면서 소켓 내부에 있는 바람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차피 액티브 석션 밸브이기 때문에 이 슬리브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5발자국 정도 걸어가면 소켓 내부에 있는 공기들이 모두 배출이 되면서 아예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다리와 의족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더 빨리 하시고 잘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DVS 라이너는 코폴리머 재질입니다. 그래서 액티브한 폴리우레탄 라이너에 적용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실리콘 라이너에 적용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코폴리머 라이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폴리머 라이너를 사용하실 분들 중에서 석션을 높여줘야 될 분들에게는 DVS 시스템을 쓰시면 좋고요. 자, 석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기가 새지 않도록 천 커버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씌워집니다. 네. 이렇게 씌워져서 슬리브도 보호를 하고 석션도 잘 되게 합니다. 이틀 전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요 슬리브를 좀 보호하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이 게이터 슬리브라는 겁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요. 그냥 비닐같이 생긴 한 장입니다. 요것을 슬리브를 착용하기 전에 소켓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그냥 그대로 착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올려서 착용을 해주시고 테이프를 여기에 붙여주시고요. 그 위에 슬리브를 신어주시면 자, 소켓 아래쪽에 에어타이트가 되고요. 소켓 위쪽 라이너 위에서 에어타이트가 돼서 이 내부에서는 음압이 이루어지지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이런 부분에서 트림 라인 부분에서 슬리브를 빵꾸 내거나 스크래치를 내는 걸 아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소모품으로 보실 비닐 정도로만 보실 수 있는 게이터 슬리브인데요. 이 게이터 슬리브를 사용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PPT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환부의 형태에 따라서 지금 설명드렸던 것을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민희언즈님, 네, 저희 입사 지원서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액티브 버큐um이 무슨 뜻인가요? 그 안은 진공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짧게 세미나를 하려고 상당히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드리면 버큐um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음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켓 안에 있는 내 환부와 이 의족을 나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흡착을 시켜주는 거죠. 네, 흡착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웨이 밸브를 쓰는 건데, 원웨이 밸브는 그냥 단순히 바람이 나가는 것 뿐이고요. 들어오진 못하게 하는 거고, 밖에서 아예 공기를 빨아당기는 것이 이제 액티브 버큐um인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액티브 버큐um과 패시브 버큐um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PPT로 돌아오면요. 좌측에 대표적인 환부의 형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요 차트 제가 이제 몇 장을 더 보여드릴 텐데, 요 차트를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일단 크게 보시는 방법을, 환부 그림을 먼저 보시고요. 자, 그 환부의 모양을 본 이후에 우측에 오셔서 모빌리티 그레이드가 총 4가지가 위에 나와 있습니다. 1, 2, 3, 4. 그 밑에는 핀, 밸브, DVS, 하모니, 이렇게 4가지의 서스펜션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제품과 그 제품의 재질에 따른 품번들, 그런 것들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된 부분은 어차피 컨비네이션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제품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하트 의지, 원통형이고 환부 주변에 말단부에, 그리고 부드러운 피부 조직 덩어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런 형태일 때 활동 등급이 한 3에 속한다라고 보시고요. 3에 속하시는 분인데 피부가 또 조금 연한 분이세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시면 DVS를 쓰겠다라고 하셔서 활동 등급 3에서 쭉 내려와서 DVS 시스템을 결합해서 본다면 칼레오의 위치에 6Y94가 있습니다. 저게 DVS 라이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셔서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아주 유용한 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환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주 환부가 좋죠. 이런 환부는 굉장히 좋은 환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통형이고요. 아주 적절한 연부 조직이 전체를 덮고 있고, 아래쪽도 U자 형태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상처도 없는 그런 환부죠. 아주 좋은 핫회 환부인데요. 이럴 때는 대부분의 제품들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활동 등급이 만약에 액티브 하신 분이세요. 환부까지 좋은데 액티브 하세요. 이런 분들이라면 밸브 타입, 핀 타입은 아예 없죠. 핀을 사용하시면 피스톤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액티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등급 4에는 핀 타입이 아예 제품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6Y41이라고 하는 라이너가 눈에 띄시는데, 6Y41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지만 청커버가 없는 타입의 실리콘입니다. 청커버가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에 끓여서 소독을 하는 것도 되게 용이하지만, 좋은 것은 물에 들어가서 세척과 닦아내서 바로 또 착용하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Y41이라는 부분은 밸브에 있으니까 쿠션 라이너란 뜻이고요. 6Y43이라고 하는 것은 핀 타입의 천 커버가 없는 실리콘 라이너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6Y95 칼레오 코폴리머 라이너 중에서 6Y95 이꼴 L이라고 하는 건 락킹, 그래서 핀 타입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꼴 C라고 되어 있는 것은 쿠션, 그래서 밸브와 쿠션이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주 액티브한 걸로 한번 볼까요? 뼈 돌출이 많은 환부고, 뼈 돌출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환부고 아주 액티브합니다. 뭐 나이도 젊고 기존에도 운동도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다라고 했을 때 환부를 받고 모비스 그레이드로 4, 모비스 4에 해당되고 쭉 내려와서 하모니라는 액티브 버큐um을 쓴다라고 봤을 때는 가장 밑에 유네오 폴리우레탄 라이너에 속하는 UY512라고 하는 라이너도 있고요. 유니크라고 하는 라이너도 있습니다. 근데 UY512는 기성품이고 유니크는 맞춤형 폴리우레탄 라이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Y512는 이제 방송 끝나고 마지막에 저희가 동영상도 있으니까 마지막 그 영상까지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트의지 이제 골이 깊게 패인 상처가 있는 민감한 환부입니다. 이런 민감한 환부일 때는 핀 타입을 쓰면 굉장히 땀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이제 피곤한 환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부에는 핀을 아예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쿠션 타입인 밸브에만 이렇게 제품들이 나와 있고 DVS나 하모니 다 석션 쿠션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퇴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퇴 환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일단 UY80과 UY85 그렇게 있고요. UY80, 85 그리고
석션 타입, 밸브와 프로실이라고 써있는 그 부분으로 가시면 6Y110과 6Y81 프로실 라이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대퇴 라이너에는 6Y110, 6Y81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한번 대퇴 라이너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Y110이라고 하는 라이너는 저희가 오토보 코리아 채널 안에 다른 영상으로도 6Y110 스퀘어 실링 라이너를 언박싱 그렇게 해서 따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커버도 없고 좌우로도 상당히 잘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리콘은 신축성이 없다, 뭐 장력이 너무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라이너는 실리콘이지만 좌우로 늘어나는 게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는 그런 대퇴 라이너가 되겠고요. 일반적인 대퇴 라이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퇴 라이너가 이렇게 생겼는데 6Y87이라는 라이너가 이따가 나올 겁니다. 6Y87은 어떤 경우에 쓰냐면 환부가 일자가 아닌 꽃갈 형태. 저희가 대퇴 환부를 가지신 분들이 살이 좀 빠지게 되면 몸 안쪽 근위부는 좀 큰 상태인데 원위부 바깥쪽은 좀 좁게 살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꽃갈 형태를 많이 취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일반형의 이런 대퇴 라이너를 사용하시면 이 안쪽 근위부가 굉장히 좀 아프게 되죠. 그래서 6Y87 라이너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똑같이 이 둘레 주변이 400mm인 라이너입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해서 보셔도 이 부분이 좁고 넓고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대퇴 라이너, 이게 6Y87 3D 코니컬 형태의 라이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니컬 형태의 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니컬 형태의 환부를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원추형 그리고 대퇴 환부의 형태로 되어 있는 환부입니다. 자, 그때 키스 타입이라고 해서 활동 등급 1, 2, 3, 4에 다 속해 있죠. 1, 2, 3, 4 모두에 실리콘으로 된 부분이 6Y87,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3D로 되어 있는 형태의 라이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꽃갈 형태는 이렇게 생긴 환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다 했는데요. 어떻게 라이너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인 걸 먼저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오늘 3분을 뽑아서 스타벅스, 예. 오토벅스에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올라와야 되는데요. 네. 아이고, 안 올라오고 있죠? 네. 라이너에 대해서 질문이 혹시 없으시면 다음에 뭐 연락을 따로 주셔도 좋고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도 좋고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도 좋습니다. 네, 질문 한번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주시는 대로 제가 한번 이따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다시 PPT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항균 라이너입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항균 라이너. 피부 친화적이고 항균, 이것이 바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라이너입니다. 항균은 이제 실리콘이나 폴리우레탄 라이너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선별적으로 그런 코폴리머는 없고 실리콘과 폴리우레탄에 선별적으로 스킨가드라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은나노 입자를 이 재질에 함께 넣어서 라이너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이게 계속적인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냄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 피부가 있고요. 피부에 저렇게 땀과 같은 그런 형태가 피부 주변에 나오게 되죠. 그것을 라이너가 덮고 있을 때 그 덮고 있는 형태에서 박테리아가 증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땀을 먹고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냄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라이너를 사용하시면서 냄새가 날 때는 굉장히 막 자신감도 없어지고 어디 가서 벗기도 힘들고 뭐 땀은 나서 미끄러졌는데 요게 제대로 착용하려면 다시 한번 끌어당겨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고 남들 앞에서는 하기 힘들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스킨가드 항균 제품이 나오는 거고요. 실리콘과 폴리우레탄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항균 라이너는 저기 은이온 입자, 은나노 입자를 넣어서 일본 기술 표준에 따라서 포도성 구균 그리고 대장균 이러한 박테리아들을 세포막을 아예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번식을 99.9%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 제품은 무색무취고 매우 피부와 친화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이거 항균 맞아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예 제품에다가 저희가 조금 차이를 뒀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UY70 그리고 UY75 핫회 라이너입니다. 두 개 똑같이 생겼죠? 예, 두 개는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는 항균이고 하나는 일반 라이너입니다. 어떻게 차이를 두냐? 뒤집어서 봅니다. 뒤집어서 봤을 때 내부에서 그냥 일반 실리콘일 때는 UY70 라이너고요. 뒤집었는데 안쪽을 은색으로 해놨다라고 하면 UY75 은나노 입자가 들어간 항균 라이너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로고 자체에도 스킨가드라든가 일반 스퀘어 이렇게 이름들이 있고요. 여기 캡 위쪽을 보시면 또 제품의 품번과 로트 넘버 그리고 제품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항균의 그 은나노 입자와 요걸 색깔을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보시면 모양이 거의 똑같았는데, 그렇다면 요 일반 라이너, UY70 라이너를 흔히 사용하시게 되는데, 요 70 라이너를 사용하시던 분이 나는 냄새를 없애는 항균을 쓰고 싶은데 소켓도 다시 해야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라이너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라이너의 형태들이 다 똑같고요. 재질도 동일한데 은나노 입자만 들어갔고 조금 더 유연한 게 장점인 게 UY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Y70을 쓰시는 분들 중에 혹시 냄새가 좀 많이 나서 고민이신 분들은 UY75로 라이너만 교체를 하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시 PPT로 돌아와서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다음은 더마케어 환부 관리 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마케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제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세척제가 되는 더마 클린이 있고요. 세척제가 되는 더마 클린, 그리고 오전에 착용을 하기 전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다치는 걸 예방하기 위한 더마 프리벤트, 그리고 하루 종일 신었다가 이렇게 습한 기운에 환부들이 많이 축축해지고 많이 이렇게 물러져서 상처가 나기 쉬운 그런 환부인데 잘 닦은 이후에 주무시기 전에 피부를 재생을 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쓰시는 더마 리페어, 이렇게 제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세트로만 구매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각 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의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의지 업체 아니면 이제 자주 가시는 의지 업체에다가 문의를 하셔도 좋고요. 요 세 개가 이렇게 여행자용 가방에 트래블러 키트에 아예 들어가 있는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있으면 여행 갔을 때도 사용하실 수 있는 키트인데, 오늘 문제 맞추시는 분에게는 이 키트를 오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더마케어 키트는 총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각각의 제품의 특성을 보시면 세척을 할 때 클린은 라이너와 환부 모두 세척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 세척 시 더마 클린을 피부에 고루 펴 바른 뒤에 스프레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씻어낸 후에 말립니다.
라이너 세척 시에는 라이너를 뒤집은 뒤에 피부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을 하고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런 뒤에 공기 중에 말려주십시오. 보통 저녁에 주무실 때 하시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바짝 마른 상태로 잘 신으실 수가 있죠. 더마 프리벤트. 자, 프리벤트는 이제 예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피부의 마찰을 예방해주고 각종 외부 요인에 의한 알러지를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더마 리페어는 건조하고 자극받은 상태의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재생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있는 로션들이고 전용 로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성 세제인 비누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방금 더마 클린을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더마 프리벤트나 더마 리페어 같은 경우는 전용 로션이긴 하지만 그 베이스가 물로 된 베이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가닉 제품인 로션들을 보셔서 이게 베이스가 물이냐, 뭐 파라핀으로 된 베이스냐 이런 걸 물어보셔서 파라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모공을 막아버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로 베이스로 된 것을 사용을 하시고요. 또 피부 관리 면에 있어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릴 만한 것은 보통 파우더를 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 탈큼 파우더, 그 애기들 엉덩이 그 진물 넣었다고 발라줬던 탈큼 파우더가 있었죠. 근데 그 파우더도 몇 해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죠. 탈크로 된 파우더 쓰지 말라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의지를 사용하시는 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부드러운 것 같지만 실제 아주 미세한 현미경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주 얇은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날같이 얇은 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미끄러져서 나가는 거였는데 그것을 만약에 사용하면 당장은 미끄럽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지만 그게 아주 마이크로 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라든가 라이너를 아주 미세하게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너도 쉽게 망가지고 피부에는 빨갛게 부어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파우더는 절대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 베이스로 된 오가닉 제품의 로션을 쓰시거나 중성 비누를 쓰시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더마 케어 세트 같은 걸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PPT 영상들을 여기까지 해서 다 만나봤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42분입니다. 저희가 45분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을 딱 맞춰서 한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퀴즈 나갔습니다. 네, 퀴즈가 나갑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주십시오. 항균 제품군의 박테리아 증식을 99.9%까지 억제시켜서 피부 트러블과 냄새를 줄여주는 주요 요소는 무엇일까요? 금나노, 니나노, 동나노, 머하노, 은나노 무엇일까요? 네, 가장 빨리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은 정답 5번. 예, 숫자로 빨리 쓰셨네요. 은나노라고 쓰시는 분께 드리려고 했더니 그래도 5번이라고 빨리 답변을 주신 클레버 가이 안. 어제도 받으신 분 아닌가요? 아주 대단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클레버 안 님께는 방금 말씀드렸던 더마케어 키트를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질문을 주셨던 분, 그리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분, 저희가 자체적으로 3분을 뽑아서 그리고 아쉽게 답을 달았지만 은나노라고 한글로 답변 다른 분까지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3일 동안 연장으로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아마추어들이 생방송으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개가 무량하고요. 그리고 대단히 훌륭한 이런 스태프들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은데 저희도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하지만 좋은 영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 뵙는 게 더 좋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2시에 박초로 매니저님께서 하는 C-브레이스 보조기에 관련된 겁니다. 보조기에 관련된 C-브레이스를 다음 주 수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까지는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서 그래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계속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선물 받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드리고 와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 오실 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그냥 바쁘시지만 켜놓기만 하신 분들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영상도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